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미 대선 카멜라 해리스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된 것 같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제 그 생쇼를 까더니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은 거의 8천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나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비트코인의 승질 머리를 잘 모르는 분들은, 암호화폐 생일을 잘 모르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알트코인들도 그나마 조금 회복을 하고 있죠. 리플은 지금 73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차트가 깨져서 이평선 아래로 완전히 빠져버려서 734원 정도를 올라타야만 정상 궤도에 올라오는데 지금이 딱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미 증시는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비트코인은 55,000달러를 회복을 했고 국내 증시도 많이 회복을 했죠. 그 전날은 너무 떨어져서 난리, 어제는 또 너무 급하게 상승을 해서 난리. 참 재밌습니다. 뭐 암호화폐 시총 날아가는 건 시총도 아니죠. 뭐 여러분들 그제 느끼셨겠지만 뭐 국내 증시, 미 증시, 일본 증시, 유럽 증시까지 뭐 천문학적인 숫자가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날라가 버렸다는 거죠. 돈이 너무 흔한 걸까요? 돈이 너무 흔해 보입니까? 정작 그들이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조종하는, 그게 뭐 금융 세력이든 정치 세력이든 그들이 보기에 너무 풍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돈일까요? 과연? 돈이 너무 흔해서 이 생쇼를 하고 있을까요? 분명한 건 돈 그 이상의 특별한 게 그들은 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게 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버리면 아마 조금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건 돈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게 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암호화폐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뭐 시장 경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지금의 암호화폐를 이야기하기란 굉장히 힘들겠죠. 그리고 어쨌든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꽁꽁 숨겨져 있었던 특별한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는 암호화폐를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어떤 이슈보다, 그 어떤 영향보다 가장 중요한 게 조금은 음모론적 마인드로 암호화폐 비트코인 XRP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맨정신에 보기에는 너무 힘든 철학이고 너무 힘든 학문이고 너무 어려운 수학 문제와 똑같죠. 그래서 전통 금융 인플루언서들이 암호화폐 이해하는 걸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저거는 곧 사라지니까 굳이 내 머릿속에 인풋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어디서 태어났는지 성별도 모르는 비트코인,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는 비트코인, 지금 그 아이를 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자, 뭐 이제 확정이 됐죠.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의 100% 현실화가 됐죠. 그리고 그녀 또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녀의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가장 좋지 않은 환경에서 가장 빛나는 데이터를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그냥 무작정 암호화폐는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냥 돈과 지지율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트럼프에 반해서 꽤 합리적인 데이터를 해리스가 내놓는다면 아주 그냥 반전 드라마를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리스에게는 가장 맛있는 떡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대전제는 있죠. 하나의 가장 큰 대전제는 비트코인을 까서는 안 된다, 암호화폐를 지지해야 된다. 요게 지금 누가 보더라도 가장 큰 대전제죠. 미래의 기술 혁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에 있는 똑똑한 코딩 천재들이 미국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거를 직시해야 될 겁니다. 뭐 어쨌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인베이스, 그리고 USDC, 그리고 리플랩스와 원탁 회의를 하든 화상 회의를 하든 충분히 그들의 말을 잘 듣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참, 그러고 보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영향력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카멜라 해리스는 트럼프의 비트코인 지지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그녀의 생각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한다고 싱크탱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강력한 대전제는 바이든과 다른 입장을 표명해야 될 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대통령 하기가 힘들 것이다. 새로운 싱크탱크 보고서에 따르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2024년 선거가 다가오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라는 압력에 직면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 경제가 그냥 긴장을 하겠죠. 경제적 여건도 마찬가지지만 지정학적 여건들까지 전 세계를 뒤흔들겠죠. 어쨌든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공개적 지지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비트코인을 가지고 미국 부채를 해결하자는 등 꽤 이곳저곳에서 쓸데없는 영상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영상을 봤을까요? 아니면 트럼프 캠프에서 영상을 봤을까요? 제 영상을 봤을까요? 저는 분명 XRP를 가지고 미국의 부채를 해결하자고 했는데 살짝 비비꼬아서 비트코인 맥시들이 선거 비용을 빵빵 잘 내니까 XRP를 뜯어버리고 그 사이에 비트코인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대중들이 봤을 때는 되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죠. 합리적 타당성도 없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리스크를 갖고 있는 비트코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 노출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가지고 트럼프를 비롯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비트코인이 모든 걸 해결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어쨌든 미국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저는 100% 확신을 합니다. 어쨌든 그걸 알고 있는 바이든 정부에서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디지털 시대, 모든 것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오는 이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대중들이, 국민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는 합리적 타당성. 왜? Y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 Y를 아직까지 트럼프는 정확히 찾지 못했고, 해리스는 그 Y를 찾아서 대중들에게 브로드캐스팅을 한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카드를 쥐고 그 카드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있는 해리스. 제가 아주 영어를 잘하고 한 100만 유튜버 정도 된다면 가서 충분히 해리스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참 그 말도 많고 이슈가 여러 번 됐었던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 전용 페이지가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드라마틱하게도 USDC, USDT가 약간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공개를 했죠. 타이밍이 그렇다는 겁니다. 타이밍이. 저는 대놓고 깠죠. USDT, USDC, USDT는 자폭할 수 있다. USDC는 전통 금융 자산군에 잘못 투자를 해서 돈이 꽤 묶여 있다. USDT나 USDC 뱅크런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과연 그들이 뿌린 만큼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다. 근데 이 생각은 저만 한 게 아니라 미 정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유럽에서 불안해 보이는 USDT 대놓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타이밍에 그냥 아주 절묘하게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발표가 됐고, 드디어 스테이블 코인 전용 페이지가 출시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과연 리플과 SEC 소송에서 극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마저 SEC에서 제재를 가할까요? 아니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하고 리플과 SEC 소송을 끝내려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50대 50입니까? 저는 50대 50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99대 1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필요한 게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거부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리플이 갖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프로토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담보, 무너지지 않을 담보. 여러분들 지금 의사결정, 정책 결정이 일어나면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이 뭡니까? 지속 가능성. 항상 이 단어가 따라붙었죠. 뭔가 정부에서 결정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보는 게 요 프로토콜이 정말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장 먼저 판단하게 되죠.
이번 팀원 사태를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 생각 하셨죠? 그 누구에게도 서로의 약속이 완벽히 지켜지기 전까지 가상의 돈이, 돈처럼 보이는 돈이,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돈이, 완벽히 돈이 될 수 없는 돈이 디지털 안에서는 꼭 필요하구나를 느끼셨죠? 공탁금 같은 돈이 필요하구나 느끼셨죠? 특히 디지털 안에서 분명 판매자는 물건을 보냈고 소비자는 돈을 보냈는데 물건도 오지 않고 돈은 공중분해 돼버렸고, 그들이 믿고 있는, 소비자나 판매자가 믿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즉 팀원 측에서 그 돈을 갈아 마셔 버렸죠. 자, 그렇다면 분명 진짜 돈이 아닌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죠. 그리고 가짜 돈이지만 일단은 전달이 되고, 그리고 판매자나 소비자가 완벽한 디지털 시그널을 보내게 되면 그게 이제 XRP로 전환이 돼서 진짜 돈이 지급이 되는 시스템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느끼시죠? 그래서 디지털 안에서의 거래는 더더욱 투명하고 깨끗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아날로그적 관점에서 보면 팀원과 그리고 소비자 판매자 관계는 그거죠. 그거 집을 파는 집주인과 새롭게 집을 사려는 계약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돈만 받아서 먹튀를 해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부동산 업자에게 진짜 돈이 아닌 돈처럼 보이는 돈을 준다. 그리고 그 돈을 판매자, 집주인에게 보낸다. 그리고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모든 법적 서류 절차가 완벽하게 처리가 되면 디지털적 시그널을 판매자에게 보낸다. 그리고 이제 진짜 돈으로 변환시켜 준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완벽히 성립이 됐을 때 디지털적 가짜 돈을, 즉 스테이블 코인을, RLUSD를 XRP로 전환시켜 준다. 자, 그러면 거의 퍼펙트하죠. 그런데 디지털 안에서 가짜 돈이 아닌 진짜 돈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사기를 쳐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가 없다는 거죠. 팀원 안에서 소비자나 판매자가 만약 진짜 돈이 아닌 스테이블 코인으로 활용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디지털 플랫폼, 운동장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절대 반지를 끼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면 사토시 나카모토의 가장 강력한 철학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횡포, 그들의 무능, 그들의 탐욕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소상공인과 그리고 소비자라는 겁니다. 어쨌든 시대는 지금 디지털 안에서의 거래 도구, 즉 디지털 커런시와 그리고 그 디지털 커런시를 잘 유통하게 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회사든, 그게 어느 국가든 그거를 손에 쥔 회사나 국가가 결국 미래의 가장 큰 부를 가져갈 수 있는 도구를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가장 강력한 힘은 돈에서 나온다는 걸 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죠? 한 나라를 귀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 전쟁과 통화 정책인데 요새는 전쟁보다 더 강력한 도구가 통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XRP를 미국에서 거부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항상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거. 자, 비트TV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